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여의도 정가에서 일어난 핫 이슈의 이면을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1월 4일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주 핫 이슈는 강순우, 김병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전국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 야권, 보수 우파 진영을 좀 단결시키는 그런 핵심 변수가 되어버린 것이 결과적으로 이해훈 파동입니다. 이해훈 파동.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재명의 노림수가 뭔지, 제가 취재를 하고 또 주변 정황들을 좀 살펴서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이것의 실체가 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산, 지금 청와대라고 하죠. 청와대에서는 실용, 그리고 통합 인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용이라고 하면은 이해훈 못지않은 전문가가 좌파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실력자를 앉히는 게 실용이죠. 근데 이건 이해훈은 그런 어떤 실무 경험은 없습니다. 경제 연구를 했을 뿐이지. 그리고 통합, 지금 보시다시피 통합이 아니고 오히려 분열을 시키는, 특히 이 우파 진영을 분열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 진짜 본질이 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해훈을 이재명에게 추천했을까? 이게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추천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목적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근에 이해훈을 추천했을 것이라고 나온 인물은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여기저기 좌파 우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비대위원장도 하고 했던 사람이죠. 이재명하고도 소통을 하고 하는 상황, 그런 사이입니다. 이해훈이 되고 나서 김종인의 반응이 특히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획기적 인사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리고 이해훈을 제명한 국민의힘이 옹졸하다, 이렇게 오히려 비난을 하고 해서 저 김종인이 추천한 것 아닌가,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제가 봐도 김종인 아닙니다. 일단 본인도 한겨레에 부인을 했고 이해훈하고 일절 교류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고, 아마 이해훈을 앉힌 것은 김종인의 이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싶은 예산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골랐을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해훈을 앉혀놔야지 반대를 하지 않는다. 지금 포퓰리즘, 재정 확장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이끌어 나가서 포퓰리즘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정통 경제 관료들을 그 자리에 앉히면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미래 세대에 빚이 된다. 그래서 정말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은 반대를 하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 홍남기 또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 하는 김동연, 이 경제부총리를 앉혔는데 문재인이 골라서 앉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퓰리즘에 반대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 관료들을 또 앉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잘 들을 수 있는 이해훈, 하라는 대로 이해훈을 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앉힐지 안 앉힐지 모릅니다. 지금 폭언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기 때문에. 어쨌든, 김종인은, 제가 이렇게 취재한 바로도 김종인은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추천했느냐 문제가 나왔을 때, 대선 때 이재명 진영으로 넘어가 버린 정규재, 윤여준, 이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우파에서 한 명 추천해달라, 이래서 추천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쪽에서 자가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관도 추천했어, 이렇게 자가 발전했을 수도 있는데, 정규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해훈을 지명하고 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졸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명시켰다고. 이해훈에게 축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치 본인이 이렇게 추천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제가 취재하고 정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룹이 이해훈을 추천했을 거라고 하는 게 이재명 정권에 속해 있는 이해훈과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 그룹이 지금 또 보도가 됐습니다. 가령 구윤철, 경제부총리 구윤철은 이해훈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입니다. 구윤철이나 또 동기인 루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아니면 김용범 정책실장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럴 것도 전부 다 막연한 추측이다. 그냥 같은 동물이니까는 추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고. 자, 그런데 이 추천을 했을 거라는 사람들이 지금 일제히 다 부인을 합니다. 다 발을 뺍니다. 왜냐하면은 이해훈의 폭언, 그리고 갑질, 무슨 뭐 투기, 과거의 금품거래, 이게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낙마할 것 같으니까 이제 다 발을 빼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물타기를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초기부터 경제 관련 인적 풀에 이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사람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무슨 경제 관련 인적 풀에 이 사람이 포함됩니까? 이해원이. 무슨 전문가라고. 무슨 국회 예결위 간사를 했다. 그게 전문가다. 아니, 예결위 간사가 아니고 예결위 위원장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많습니다. 자기 편에. 그리고 두 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수많은 경제학과 교수들이나 이 소위 전문가 그룹을 다 영입을 해갔기 때문에 그 인재풀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지 이해원은 아니죠. 지금 이제 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엉터리인데 여러 사람이 추천한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하고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누구냐? 이재명. 이재명이 직접 찍었다. 이재명이 이해원을 직접 찍었다. 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도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하고 이해훈이 아무리 고집합이 없는 것 같죠. 불과 얼마 전에 둘이 악연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아마 그때 이해훈에게 부글부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훈을 딱 찍어 눌러서 굴복을 시킨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예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인사가 아닌가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서 이재명하고 이해훈이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다 취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2020년. 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경인일보 2020년 3월 27일 기사입니다. 경인일보 기사. 왜 경인일보 기사에 이렇게 크게 났느냐? 당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이죠. 자, 제목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실효성 두고 맞붙은 이재명, 이해훈 이 기사가 있죠.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고 이해훈은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MBC 100분 토론에 그때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두 사람이 나갔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때 경기도민 전체에게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포퓰리즘,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표를 얻기 위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지급하면 소비 진작이 된다. 지금 집권하고 나서도 막 돈 퍼주죠. 돈 퍼줬는데 소비 진작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한 달 정도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때 호텔 경제학, 이런 엉터리 철학을 가지고 그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그것을 하니까 논란이 일어나서 그러면 도지사고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때 당시 야당이죠. 죄송합니다. 야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이죠. 지금 국민의힘. 그때 이해훈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훈하고 100분 토론에서 토론이 붙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게 소비 진작이 된다 하고 막 강변을 했는데 이해훈이 맞받아 치죠. 소비 진작 효과 없다 그거.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줘야지 다 주는 거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신문들이 평가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훈에게 이재명이 밀립니다. 논리가 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포퓰리즘이니까. 이해훈이 달라서가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이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를 입은 쪽만 줘야지 전 경기도민에게 다 준다. 이거는 표를 의식한 포죽이죠. 자, 그래서 이해훈과 그런 악연이 한번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확연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그때 벌써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 쓴다는 게 진짜 실제로 실용 때문에 데려다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실용을 위장한 통합을 위장해서
뭔가 다른 차원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굴복시켜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그래서 연결되는 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도 얼핏 말씀드린 이 예산 문제입니다. 국가 예산. 이제 이재명이 집권을 했는데 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예산 기능, 지금 원래는 기재부에 있었죠. 기획재정부에 예산 기능이 있었는데 예산 기능을 예산실이 있죠. 예산실을 따로 떼서 대통령실 산하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부처에다가 예산 기능을 두니까는 경제 전문가들의 관료들이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국가 빚이 늘어나면 안 돼. 돈 무조건 풀어주면 안 돼. 국간 비우면 안 돼. 이래서 그때 문재인 때도 김동연이나 홍남기하고 부대초가 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방지하려고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또 반발이 세니까는 그러면은 기재부를 쪼갰죠.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를 쪼개서 이것을 김민석 총리 산하에 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경제관료를 앉히면 원래는 경제관료를 앉혀야죠. 국가 실무를 많이 해본. 그런데 그러면은 본인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이혜원을 갖다 놓으면은 호락호락 하겠죠. 이혜원이 지금 벌써 다 180도 입장을 막 바꾸고 있죠. 그전에는 확장 개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발을 뺍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완전 바꿀 겁니다. 장관이 되면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해서 막 퍼주기를 하는데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막 지적을 하면은 무슨 소리야. 당신네 그 진영 출신이 지금 예산 다 짠 거잖아. 그래 놓고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혜원을 거기다 갖다 놨고 말도 잘 들을 것이다 는 차원에서 이혜원 카드를 이재명이 꺼내들었다는 거죠. 이재명이 직접.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그대로 연임을 시켰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통합서인데 그때 송미령이 윤석열 정부에 있을 때는 양곡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의 쌀 무제한으로 정부가 사들이는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 행사하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새로 장관이 연임되고 나서는 양곡법에 찬성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혜훈도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에 그토록 반대를 했는데 이재명이 벌써 충성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뜻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충성맹세를 하고 지금 이 자리를 맡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림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림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실제로 다루는 거는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서 진짜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이거 지금 어렵게 돼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이재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있죠. 뭐냐 언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혜훈이 벌써부터 본인이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데 대해서 눈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죠. 지시를 하니까 눈물에 참여를 강요를 당하고 실제로 본인의 입장을 180도 돌려가지고 지금 충성맹세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 이혜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하는 집회에 계속 나가고 또 자기 소속 구의원들에게 삭발까지 강요를 하고 삭발하면 공천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혜원이 계속 주장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란은 이재명이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직격탄을 계속 날렸습니다. 이재명을 겨냥해서. 자,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 있으면서 무차별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 폭거하고 법안 폭주하고 이것이 다 내란이다. 이재명이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자, 현수막을 하나 보시죠. 이해훈이 자기 지역구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을 보시면은 30번 탄핵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켰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켰다. 이재명을 직접 겨냥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 내란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해훈을 또 굴복을 시켜서 이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해훈을 지명하고 나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강유정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이해훈이 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고.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라 지시를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 뭐냐? 조금 전에 현수막 보여드린 대로 이재명 너가 내란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원이 바로 그 다음날 이게 보도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 그대로 꼬리를 내려서 출근길에 692쪽짜리 반성문을 씁니다. 반성문을 읽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원이 갑자기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해놓고는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다. 1년 전 음동설안에서 내란 극복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 그때는 내가 실체를 잘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 판단했다. 사과드린다. 갑자기 내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수막 걸어가지고 이재명이 내란 일으켜서 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내란을 윤석열이 일으킨 게 맞아. 내가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 판단했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거를 이재명이 노린 거죠. 이재명이 노려서 일단은 이재명이 노리면서는 그러니까 두 단계였습니다. 한 단계는 장관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딱 골랐죠. 이런 그 이해원이 그 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박하다가 탄핵 때 배신하고 또 유승민 따라가고 막 그런 전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장관 자리 하나 던져주면은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내란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참여하는 모습을 그런 참여 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발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뭐 인사청문회가 통과를 해서 장관이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확장 개정, 그 포퓰리즘 예산, 이거 손대지 못하도록 그대로 이제 이혜원에게 그 이혜원은 그 수단을 쓰려고 한 거죠. 근데 1단계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벌써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692쪽짜리 참여문 읽고, 그 뭐 첫 출근하는 날, 또 뭐 반성한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을 첫 번째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두 번째 목적, 어려워졌죠. 저는 아마 주 초에, 내일부터 새로운 주가 시작됐는데, 주 초에 이해훈에 대해서 지명 철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명 철회. 이것은 자진 사퇴하고 다릅니다. 보통 자기 편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당신 안 되겠어 사퇴해야 돼. 그러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나가죠. 지명 철회하고는 좀 어감이 다르죠. 지명 철회는 그냥 해고입니다. 자진 사퇴는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거죠. 결과는 같은 거지만. 자기 편은 그렇게 하죠. 그때 강선우가 보좌관 갑질로 여가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할 때, 그때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당신 나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자진 사퇴한다고 그 형식으로 나갔죠. 근데 그건 같은 편들 이야기고, 이제 이혜원은 용도 폐기가 됐기 때문에 뭐 자진 사퇴 유도하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아마 지명 철회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또 나중에 또 다른 거 써먹기 위해서 자기 편 계속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자진 사퇴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낙마를 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100% 가까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보좌관들에게 갑질하고 무슨 뭐 영종도 투기하고 뭐 돈 주고받고 이런 거는 또 일반 정치권 안에서 있는 일이라고 쳐도 MBC가 공개한 로건 파일, 그 사회 초년병 인턴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인간 이하 대접을 취급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그 로건 파일을 듣고 트라우마를
느낀다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재명이 자기 편도 아닌데 끝까지 데려가겠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 목표 중에서 하나는 그 참에 쏘를 부리는 거, 그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자기 편, 뭐 나중에 다른 사람을 쎄고 셌죠. 우선 뭐 이 전문성, 이혜원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만 가지고 보면은 그쪽으로 넘어간 이 폴리패스들, 경제 그 전공한 교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개딸들도 지금부터는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뭐 이재명의 무슨 뭐 뜻이 있겠지 했지만은 이혜원의 이런 그 폭언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하고 완전히 이제 토사구팽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재명은 성공을 거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다 봤죠. 일단 장관 인사라는, 특히 나라 살림을 꾸리는 그 기획예산처, 첫 번째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를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식 인사가 휘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다음에 무슨 인사를 하고 무슨 명분을 갖다 대도 이게 안 믿죠. 완전히 휘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파문으로 인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재명에게 이것은 자책골이다. 자책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재명의 이런 휘하화, 인사 휘하화, 그리고 원래 목적과 다른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한 이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 역작용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우파 진영이 뭉치는데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역시 과거에 이해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친박이라고 하면서 공천받고 해놓고는 등을 돌리고 유승민 쪽으로 갔죠. 그 바른정당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계로 불리죠. 그래서 역시 한번 이렇게 그 배신을 한 사람은 정치적 배신이죠. 정치적 배신을 한 사람은 정말 같이 가면 안 되는구나. 이혜원으로서 뼈저리게 느꼈죠.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승민이나 아니면은 이준석도 그때 유승민 따라가셨죠. 또 한동훈, 한동훈,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이혜원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런 또 교훈을 우파 진영에 전체 줬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어쨌든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 아마 초반경에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낙마를 할 텐데, 낙마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혜원이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고, 또 다른 것도 막 있는데 또 새로운 녹음 파일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장 눈앞에서 하나의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혜원에게 참에 쏘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재명의 악수였다는 것이 앞으로 결과로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월 4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